자,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3년 7월 16일 한 주 주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룰 이야기는 음, 최근에 일어난 사건으로 조금 그 안 좋은 안타까운 주제를 다루기 때문에 조금 주의 깊게 시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번에 사건이 터졌죠. 비가 굉장히 많이 와서 홍수가 났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들은 바로 오송에 있는 오송 지하 차도에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자, 잇따른 이상 기후 사태들로 인해서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뭐, 이번 이슈들을 통해서 이게 천재지변인가 아니면은 인재로 인한 그런 인간이 만들어낸 재앙인가 뭐 이런 식의 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 일단 강남 물난리 작년에도 이슈가 굉장히 컸었죠. 꾸준하게 항상 강남에서는 그 하수도가 잘 되어 있지 않는다는 그런 이슈들로 인해서 강남 물난리가 계속해서 났었죠. 자, 그리고 이번에 오송 지하차도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다룰 거고요. 그리고 신축 아파트들 물난리에 대해서도 조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 물난리는 이거는 며칠 됐죠. 한 3일 전입니다. 3일 전인데 사당 쪽인데 사당 인근에서 이렇게 하수도가 역류하는 그런 문제들이 생겼는데 여기에다가 담배꽁초를 그 물바지 있잖아요. 그 물 빠져나가는 그 수도 거기에다가 담배꽁초를 버리지 말아라 해도 계속해서 그 담배꽁초를 버리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아무리 치워도 그때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자, 강남 물난리가 이번에 굉장히 좀 이슈가 됐었고, 자, 작년입니다, 이게. 작년에, 어, 진짜 지하에 있는 차량들, 침수차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발생을 했어요. 이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2년도인데 딱 작년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싹 다 잠긴 거예요, 싹 다. 지금 보시면은 차가 여기 그 그 탑에도 이거 진흙들이 잔뜩 묻어 있죠. 이거는 후에 온 겁니다. 레카차가. 지금 보시면은 완전 진흙으로 인해 가지고 가득 이제 물이 가득 잠겼던 일들이 있다. 이게 그 지반이 조금 상대적으로 낮았던 그 지상에 있는 주차장들도 이런 식의 문제점들이 생겼어요. 실제로 제 친구가 그 지하 주차장이 아니라 지상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차가 침수가 돼서 보험으로 맡겨서 차를 이제 폐차를 시켰던 그런 경험이 있고요. 1년밖에 안 됐는데도 이런 일들이 다시 일어나고 있다. 어떻게 일어난다? 오송 지하 차도에도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지하 차도에서 상당히 큰 문제예요. 이번에 전국적으로 33명이 사망이 됐다라고 뉴스가 최근에 기사가 떴고요. 그리고 사망이 10명입니다. 아, 전국 33명 사망 그리고 10명 가량이 실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송 지하차도인데 여기가 오송 지하차도인데 군경 포함을 해서 119 구급 대원이랑 그리고 군인 특전사 분들도 와가지고 지금 최대한 돕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송 지하차도에서 실종자를 지금 수색을 하고 있는데 중대본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그 사상자가 집계가 되면서 16일 오전 10시까지 폭우로 33명이 목숨을 잃고 10명이 실종된 것으로 나타났고요. 오송 지하차도의 경우 현재까지 7명이 사망하고 9명이 다쳤다라고까지 발표가 난 상태입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자, 일단 세종에 1명, 충북에 11명, 충남에 4명, 경북에 17명 사망자가 집계가 된 상태고요. 추가적으로도 계속해서 사망자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송에서의 좀 문제점들을 제가 이야기를 하자면 원래 오송 지하차도 그 배수 펌프가 작동을 안 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폭우 예보 경보가 발령이 되면 이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모니터링을 시작을 합니다. 물이 어느 정도 조금 범람을 할 것 같다, 찰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은 자동 배수 펌프를 작동을 시킵니다. 수동으로 작동을 시켜요.
자동적으로 물이 빠져나갈 수 있게.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물이 올라차고 있으면은 차량을 통제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 순차적인 이런 것들을 왜 안 했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경찰 측에서는 차량 통제까지는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었다라고 했고 제방이 무너지면서 갑작스럽게 순식간에 물이 쏟아졌다라고 합니다. 3분 만에 6만 톤의 물이 유입이 됐다라고 합니다. 475m 길이의 4차선이 순식간에 싹 다 잠긴 상황이고요. 제방이 무너진 게 1차적 원인이 되었다. 그런데 문제점은 펌프가 작동을 했냐는 거예요. 펌프가 작동을 잘 했는지 물어봤더니 지하차도 안에 물이 일정량이 들어오면은 어느 정도 양이 딱 이제 들어오면은 이제 펌프가 센서가 감지를 한 이후에 펌프가 자동적으로 작동을 해야 되는데 청주 지하차도에서 이게 물이 순식간에 너무 순식간에 들어와서 센서 작동이 안 됐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자, 어쨌든 센서가 순식간에 너무 물이 확 들어와서 센서가 작동이 안 됐다. 그리고 배전반 자체가 지하차도 안에 있답니다. 지하차도 안에 있어서 물이 많이 차오르면은 그 배전반이 작동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러면은 이 배전반을 지하가 아닌 지상에 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지하가 아닌 지상에 뒀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지상에 뒀어도 어차피 여기가 잠겼기 때문에 의미가 없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그 피해를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었던 거 아닌가? 배전반을 지상에 두면은 이거를 보고 모니터링하고 있으면은 빨리 이게 그 배수 펌프를 작동을 해서 물을 조금 바깥으로 배출을 할 수 있었으면 조금이라도 그 시간을 단축을 조금 연장을 해서 한 명이라도 더 빠져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조금 안타까운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19대의 차량이 침수가 됐다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물을 빼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19대면 최소한 19명의 운전자가 있을 텐데, 자, 어쨌든 최대한 빨리 구조를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자, 일단은 자, 신축 아파트들 물난리도 있습니다. 자,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오송에 대한 이야기들로도 제가 정말 좀 길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뭐 잠수부 투입을 하고 뭐 요런 일들이 있고 하지만 자, 이재명 대표도 더민주 대표도 지금 신속 수습 위해 최선을 다해서 도울 수 있는 게 있다면 돕겠다라고 했고 오송 지하차도를 방문을 했고요. 자, 배수 펌프 4개가 있었는데 모두 다 작동이 안 됐다라고 합니다. 버스 내부에서 실종자 5명도 뭐 발견이 되고 있고 계속해서 그런 이슈들이 있는데 그것 외적으로도 이번 오송 지하차도는 음, 배수 펌프라든지 그 하수도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점들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외에 꾸준하게 이슈들이 나온 게 뭐냐면은 바로 신축 아파트들 물난리입니다. 요새 구축 아파트는 멀쩡한데 왜 신축 아파트만 문제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자이아가라 그리고 침수 자이, 흐르지오 뭐 요런 그 브랜드 있는 명품 아파트들의 그 오명들이 씌워지고 있고 이게 개포 자이일 겁니다. 이게 개포 자이. 개포 자이에서 또 물난리. 21일 만에 또 물이 빠지지 않고 물난리가 돼서 여기 사시는 분들이 뭐 한 달도 안 된 상황에서 다시 또 불편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물이 계속 흐르고 있죠. 자, 문제점입니다. 입주가 시작된 지 10일밖에 안 된 여기는 설명을 좀 드리자면 입주가 시작된 지 10일밖에 되지 않은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폭우로 인한 물난리가 났답니다. 신축 아파트에서 침수 피해가 계속해서 나오자 입주민들 사이에서는 신축 아파트 자체가 괜찮은지 이게 물난리로도 비 오는 걸로도 이렇게 계속 물이 쏟아지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면 문제점들이 더 다른 데에서 더 큰 게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들도 많이 하고 있다. 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몇 날 며칠을 올 비가 순식간에 다 쏟아져서 그런 문제점들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설계나 시공 쪽에 대한 오류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는 없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오송 지하 차도에 대한 이슈들로 인해 가지고 이상기후 그리고 물난리, 홍수 뭐 관련되어 있는 관련주들이 월요일장 오늘 제가 그 일요일 영상을 찍고 있지만 월요일장에도 분명히 크게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그런 오송 지하차도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더 길게 할 수 있겠지만 자, 이 길어봤자 여러분들도 지루해 하실 거고 자, 잇따른 이상 기후로 인해서 관련주들 조금 체크를 해 놓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런 이슈들 나오면은 너무 안 좋아요. 너무 안 좋지만 우리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혹은 월요일장 갭상승을 분명히 할 겁니다. 할 건데 이런 것들 윗꼬리 달고 내려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시고 2024년도에는 2040년도에는 지구 평균 기온 1.5도가 상승할 것이다. 그러면 폭염이 8배가량이 많아질 것이고 집중호우 1.5배. 지금보다 1.5배면은 강남 싹 다 잠기고 뭐 이번에 뭐 경남이든 충남이든 뭐 이런 식으로 그 충청도 지역과 좀 이번에 오송 뭐 이런 데에서도 청주에서도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도 큰 하수도를 조금 미리미리 체크를 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뭄도 2배나 늘어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곡물 관련주들도 체크를 해야 되고 집중호우 관련해 가지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폐기물 관련 업체들 그리고 폭염 관련주들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한 주 주제에 대해서 약간 조금 그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다뤘는데 참고하시면서 투자를 하시기 바라면서 더 자세한 이야기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저 오치열한테 직접적으로 물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주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